역사의 오점 12.12 군사반란 40년을 기념하고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 장비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수민합니까? 1980년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권력을 탈취한 신군부에 맞서 거리로 나왔고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해 폭력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피로 얼룩진 광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남긴 그날의 기록들. 두 사람을 체포해놓고 마치 간첩단을 잡은 것처럼 연출한 그런 사진입니다. 39년이 지난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그날의 진실. 맞춰지지 않았던 조각들은 이제야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서가 그 다음 단서를 그래서 이 매트리스 하나를 좀 채워가는 과정이죠. 1700여 장의 사진과 2300여 건의 5.18 문건 목록. 전두환 보안사령부가 남긴 그날의 기록들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지난 3일 광주. 거리에 전시된 사진에 사람들의 시선이 멈춥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사진들. 39년 만에 대중에 공개된 국가보안사령부의 기록물입니다. 이거 처음 책상에 느낌이 어때요? 이런 사진 보면? 좀 그래요. 그때 저도 같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광주 시민들에게 5.18은 아직도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셨거든요, 교육도. 그래서 말해주셨어요. 이날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여태껏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들이 5.18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 광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국군 보안사에서 198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 기간 중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보안사에 있는 인원은 물론이고 광주에 있는 언론사, 전남일보, 전남매일신문, 또 나경태 기자, 그 다음에 충파 앞에 있는 현상소, 여기서 사진관에서 다 획득한 거예요, 이 사진은. 그래서 종합적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과정을 철저하게 보안사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향한 군의 무자비한 폭력은 불법 폭동에 대한 합법적인 진압으로 설명됐고 시민군은 방화와 약탈을 일삼는 무장 폭도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사진첩은 제작 목적이 보안사 입장에서 정보 활동 목적으로 종합화해서 관리하고 필요할 때는 보고하고 필요할 때는 증거 사진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첩을 보면 알겠지만은 난동자, 폭도, 무장 폭도, 탈취, 파괴, 방화 등 보안사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왜곡된 해석으로 가득 찬 보안사 사진첩. 이게 일반에 공개되기까진 끈질긴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군 검찰과 군 법원, 국방부의 국정감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다 자료 요청을 했고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전부 찾아보니까는 사진첩 13권이 있다 발견하게 돼서 우선 국정감사와 법사위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끈질기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옛 기무사의 후신인 안보지원사에서 보안사 사진첩 13권의 공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사진첩이 번호가 5권부터 시작이에요. 엉뚱하게 1권부터가 아니고 1, 2, 3, 4권은 지금 공개를 안 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도 그래서 1권부터 4권까지를 공개해달라 하고 국방부에 요구했지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앞으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몫이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넘기려고 합니다.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계엄군의 무차별적인 폭력 앞에 힘없이 쓰러져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눈앞에서 잃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은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언론 취재나 보도는 전면 통제된 상황. 누구도 그날의 진실을 제대로 전해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열세 권이에요. 세 번이요? 예. 이게 1,700장. 1,700장. 사진이 공개됐다는 소식에 한걸음에 달려온 5.18 유공자 유가족들. 저런 사진들은 정보요원들이 범인 색출해내는 데 사용하려고 찍은 사진 아니야? 이제 27kg 체복이잖아요.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 아직도. 40년. 저희들은 다 알죠. 지금도 그 시간대에 멈춰 있으니까. 1980년 5월 그날을 한시도 잊은 적 없는 사람들. 사진에서 희미한 기억 속 옛 친구로 보이는 얼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이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어딘가에 가족의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 동생을 잃은 언니, 아버지를 잃은 아들, 17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시간은 1980년 5월에 멈춰 있습니다. 21일 날 그 시민군이 다 일어나서 차로 다녔잖아요. 그때 우리 애기는 차 타고 하루 다니고 도청으로 들어갔어요. 도청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 애기 죽음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좀 한이 맺혀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가 도청에서 안 죽어도 민주주의는 언디 도청을 갔거든. 25일 날 26일 날 가서 가자. 오늘 저희는 계엄군이 쳐들어온다니까 가자. 그렇게 했는데 지가 안 죽어도 민주주의는 올 것인데 그놈을 데리고 나오면은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 아니라고. 그런데 그러겠다 거기다 놔두고 온 두 내가 참 짜다는 애매입니다. 이렇게 한이 맺혀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부산 사학 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 이렇게 짜다는 애매입니다. 이렇게 시방 한이 맺혀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산 사학 교사님이 아버지 어머니 그 짜다는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버지라고 저희들이 기록할게요. 힘내세요. 이들이 죽음으로 되찾으려 했던 민주주의.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이 많은 희생 위에서 피어났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 70대 노신사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저기 좀 경계를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찍어야 되는데 바로 공수부들한테 걸리면 저희도 죽으니까 요래껏 해야 됩니다. 아까 그 공수부대에 사람 잡혀있던 그 그러죠. 사진 바로 여기서 여기, 찍은 거예요? 예, 바로 여 전빌딩 정문 앞에요. 항상 바리케이트를 여기다 치니까. 지금은 평화로운 일상. 그러나 1980년 이곳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남 매일신문 사진 기자였던 그의 카메라에 잡힌 창밖의 광경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는 한 줄의 기사도 한 장의 사진도 싣지 못하던 상황. 그래서 우리 전남매일 기자들의 젊은 기자들을 모아서 집단 사직서를 쓴 것입니다. 사표를 내고 자뿔뿔이 헤어졌죠. 근데 이제 저 경우는 이제 어찌했든 간에 신문에는 못 쓸 망정 강주 시민들 피해 입은 이런 것은 기록으로 남겨서 강주의 역사는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만들어서 취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촬영된 열흘간의 기록.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번에 공개된 보안사 사진첩에 나경택 기자가 찍은 사진이 여러 장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왜곡된 설명과 함께 말이죠. 항쟁 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엄당국에서 소령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애국에 보도됐던 거.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미 그 중요한 사진이 이제 그 계엄군들이 찾을 만한 사진 그런 것은 필름은 이미 잘 그 보관해가지고 우리 집 천장 속에다 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빼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된 것을 보면 이제 그런 사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진첩을 꼼꼼히 살펴보던 나경택 기자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이런 사진은 이건 기자가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 영어는 아예 찍었지. 그죠? 거의 몰래카메라처럼 찍은 것 같은데요? 옆에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오면서도 찍을 수 있고. 계엄군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찍은 사진. 군인들이 찍었던 것은 얼굴을 해가지고 나중에 체증용으로 많이 찍기도 하고. 위아래가 가려져 있어서 어디선가 숨어서 찍은 게 분명하거나 시민군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촬영하기 힘든 장면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찍었을까요? 군인들이 시민부를 간장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제가 다음에도 만났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이제 그날 하루 종일 시민구를 가장해서 찍었던 것을 강주 변두리에다 땅에다 묻어놓은대요. 예, 묻어놓고 보안대에다 연락을 하면 보안대에서 그놈을 가져가고 또 생필름을 그 자리에다 묻어놓으면 그 다음날 그 필름을 갖고 다시 사진을 찍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보안사 사진첩 공개로 그동안 관련 기관의 비공개로 지정돼 있던 자료들도 속속 빛을 보고 있습니다. 보안사의 사진첩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개가 풀린 거죠. 2007년도에 국방부 과거사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5.18 진상규명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진이 있다는 말을 듣고 광주시에서 국방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첩하고 사진 자체 내용은 거의 다 중복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비록 기록은 왜곡됐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사진들이 5.18의 진실을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기들이 원래는 어떤 폭동의 증거로서 만드는 것이 이게 공개되고 이게 제대로 분석이 된다면은 오히려 그 신군부의 죄상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적 증거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에 공개된 보안사 사진첩을 입수해 분석하던 김희성 교수는 자신만 알고 있던 사진 2장이 이 사진첩 안에 포함돼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진은 실은 이제 또 다른 군기록에 저희 이제 광주시 진압작전 상보라는 이제 군기록이었는데 이 군기록을 저희들이 이제 우연하게 이제 입수를 했고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의 기록. 여기에는 특수탄을 이용해서 지하실에 있던 시민들을 순간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수탄 성강수탄이거든요. 성강수탄을 사용해서 도청 지하실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수탄을 이용해서 진압 작전을 했다라는 이제 군기록이었죠. 근데 이건 문서 출처가 남겨져 있지 않았고 여러 문서 서류 더미에 그냥 섞여 있었던. 그러다 보니까 특수탄 사용이라는 아주 이제 의미 있는 기록이 찾아졌지만 이걸 진짜 군기록이다라고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기존의 군은 특수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 작전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이구동성을 했던 이야기가 지급은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번에 보안사 사진첩이 공개되면서 사진이 이제 이 2장의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이 2장의 사진은 기존의 5.18 사진으로 공개된 사진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안사 사진첩에 지금 이제 동일한 사진 이제 2장이 실려 있어서 그러면 특수탄을 사용했다라는 이 군 기록이 실제 1980년 당시에 작성된 기록이다. 특수탄을 사용했다라는 그 사실이 군 기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되는 하나의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보안사 사진첩 속의 사진 2장이 특수탄 사용 기록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 1979년에 처음 도입됐대요. 성강수탄이 처음 도입됐고 이 성능은 어떻게 나오냐면 순간 눈을 멀게 하고 이게 성광이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폭음 소리로 해서 귀를 멀게 하는 그래서 처음 대테러 작전이나 전시 목적으로 진입 작전을 돌입할 때 상대방을 무력하게 하는 그 강력한 수단이다. 5월 27일 작전 과정에서 전시 목적 내지는 대테러 작전에 쓰는 도입하려고 했던 신무기를 성능 시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 지시를 했고 근데 본인들도 이제 이게 공개가 되면 자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런 야만적인 작전을 했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39년 동안 부정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 기록에는 이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확인이 된 거죠. 김 교수의 추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이 한 장의 사진. 보안사 사진첩에 이 2번째 사진과 3번째 사진이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사진 본인들이 이제 1번 사진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진도 실은 이 보안사 사진첩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가장 좀 이 사진들 속에서 처참한 사진 5월 27일 새벽에 진실을 좀 담고 있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보안사 사진첩에 수록되는 게 당연했죠. 근데 보안사 사진첩에 없었거든요. 이번에 1권부터 4권까지가 공개가 안 됐죠. 1권부터 이제 4권은 공개되지 않았고 뭐 기존의 내용들에도 없었고 그래서 보안사가 처음부터
좀 문제가 되는 사진들을 은폐한 것 아닌가. 언제까지 과거를 은폐할 수 있을까요? 이번 보안사 사진첩 공개에 이어서 지난 5일엔 보안사가 작성한 5.18 관련 문서와 목록도 공개됐습니다. 광주에 대한 무력 공격 계획,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사격 명령, 화염 방사기 30대 사용, 각종 정보 활동에 민간인 활용, 또 5.18 소재, 드라마,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한 지휘 등을 암시하는 목록도 있고요. 심지어 5.18 집회에 5.18 후죠. 집회에 참가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광주의 프로야구 해태 경기의 시간을 조정하는 그런 목록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사진첩 1권부터 4권, 만약 17권 이후에도 있다고 하면 그 공개, 문건 2,300여 건의 자료, 특히 검찰과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는 모든 자료, 미국의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공개될 때 완전한 5.18의 진상 규명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5.18.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아직도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광주 5.18 학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직접 책임입니다.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포 명령.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해주라. 잡지 마세요. 전두환 씨! 전두환 씨! 또 다른 책임자의 아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고개를 숙였고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사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39년 전 광주는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지금 일부 세력들은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는 울고 나오는데 극장 밖에 나와서는 광주의 5.18은 북한 폭도 700명이 했다 하는 것을 절대 바꾸지 않아요. 진상 규명은 저는 어떠한 분들의 처벌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을 밝혀서 그분들이 반성하고 또 국민 통합으로 가는, 그래서 5.18을 전 국민이 이해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자. 현실과 괴리감도 들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18세에) 자립하는 아동들은 복장도 안 갖춘 상태에서 정글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그런 역사의 왜곡과 역사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는 것과 다름없다. 역사는 아무리 당시의 그 사실을 왜곡 또는 조작하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진실과 진상이 숨겨져 있거나 발굴되지 않은 채로 그건 존재한다는 것이죠.